다시 세상 끝에 카페 프로젝트. 우리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하지만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 배우고 깨우침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어느 날 밤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 끝의 카페라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보낸 하룻밤이 제 인생을 상상조차 못했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카페에 어떻게 가게 된 거인지, 왜 가게 된 거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상황에서 저는 또다시 그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카페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한 번 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은 세상 끝의 카페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모험. 완벽한 날이었다. 하늘은 더 할 수 없는 맑은 푸른빛이었고 공기는 따뜻했다. 숨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따뜻한 공기. 마치 천국에 온 것만 같았다. 내게 하와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날 하루 계획은 그냥 자전거 타러 가는 것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미리 짜준 일정이라든가 계획된 경로도 없이 목적도 없었다. 그저 자전거 타기, 내 눈앞에 펼쳐진 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서 직감대로 가는 것. 그저 자전거 타고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것. 이게 그날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페달 가는 대로 두어 시간 가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곳, 어딘지 모를 곳에 닿아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머릿속에 울려왔다. 지난 스탠필드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 중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네. 그저 모험을 즐기는 것뿐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그날의 나의 모험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듯 했다. 완벽히 낯선 곳에 들어서자 어느새 내 마음은 수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카페를 발견한 그날 나는 탐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완벽히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 세상 끝의 카페라고 불리는 작은 장소에서 밤을 보낸 이후 이전의 내 삶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 스스로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고 또 다른 내가 된 것 같았다. 허브를 보니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른 바다. 문득 바다 거북이가 떠올랐다. 그날 밤 그 카페와의 또 다른 연결고리. 이상했다. 그 카페는 내게서 점점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 오래된 기억이 그렇게 강렬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니. 커브길이 두 번 더 나타났다. 두 번의 멋진 경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와이는 놀라운 만큼의 색의 조합이 아름다운 섬이다. 섬 자체가 화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방 곳곳에 칠흑 같은 검은 용암 바위가 널려 있다. 그리고 마치 자연이 용암과의 완벽한 색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마음먹고 준비라도 한 듯 용암 바위가 끊어진 곳의 새로운 토양에서는 활기찬 녹색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초록색 바다와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그
외에 수많은 세계, 다채로운 꽃들. 어디에 가서 이렇게 행복한 색깔의 학연은 이런 호사를 들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0개월 동안 내 인생은 놀라운 일로 가득했다. 남아공 해안에서 고래를 보았고 나미비아에서는 사파리 여행을 하며 막 알을 깨고 나온 아기 거북들이 중앙 아메리카의 파도 속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내 힘을 보태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3개월 동안의 자전거 여행은 가히 그 정점이라고 할 만했다. 그리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하와이에 들러 몇 주 머물고 있는 참이다. 천국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최대한 마음껏 누리리라. 세계를 탐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페에서 특별한 밤을 보낸 후 나는 삶에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1년이라고 1년 여행하기. 사람들이 보기엔 어딘가 이상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니까. 하지만 나에겐 그런 삶의 방식이 딱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잘하면 내가 일하고자 할 때 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될 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사는 방식이 자신들과 다르다면 나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진 않았다. 몇 주 동안만이라도 나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재미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었다. 미지의 세계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페달을 밟을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와이의 공기는 꽃향기로 달콤했다. 내가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에서 꽃향기를 빼놓을 순 없다. 마치 과일즙을 코로 들이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연의 가장 순수한 정수를 들이마시고 있는 느낌. 3km 정도 더 달려가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에 다다랐다. 지형이 평평했다. 오른쪽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림길이 나타났다.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또는 덜 가는 길을 선택하자고 생각했다. 발길이 덜 닿는 그건 오른쪽 길이었다. 오른쪽 길로 들어서자 얼마 안 돼 포장도로는 자갈길로 바뀌었고 내 온몸 근육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긴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감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내 마음이든 다리든 또 다른 근육이든 그렇게 근육이 긴장하는 순간 내가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신나고 무언가 나를 앞으로 미는 느낌. 자전거를 타는 동안 나무 사이로 바다가 언뜻 보였다. 나중에 여기에 수영하러 와야겠다. 자갈길에서 20분가량 페달을 밟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데자뷰가 느껴졌다. 정말 이상했다. 난 한 번도 이쪽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이 느낌은 그걸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길을 따라 좀 더 올라가니 바로 오른쪽에 그게 있었다. 앞쪽에 자갈 주차장이 있고 위에 푸른 네온 사인이 켜진 작고 하얀 건물. 나는 하마터면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세상 끝의 카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내 얼굴을 뒤덮은 놀라움이 미소로 바뀌었다. 갑자기 추억이 물 밀듯이 밀려왔다. 그곳에서 얻은 수많은 깨달음과 함께.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분명한 건 이곳은 내가 전에 카페를 발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나는 페달을 세게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빨리 카페에 들어가고 싶었다. 혹시라도 눈앞에서 카페가 사라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내 걱정은 기우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가는데 5분 정도 걸리지만 카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받아둘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입구 근처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웠다. 궁금한 마음에 설렘이 더해져 심장이 쿵쾅 울었다. 이 카페는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다시 찾은 카페. 나는 순식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카페 문 앞에서 잠시 주춤하다 문을 열었다. 문에 달려있는 종들이 내가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한 발짝 들어가서 카페 안에 둘러보았다. 시간 여행이라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카페는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와 완벽히 똑같았다. 빨간 부스, 은색 의자, 아침 식사 카운터. 세월이 비껴간 것인지 여전히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다. 다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존. 왼쪽으로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곳에는 그때 내 주문을 받아주었던 웨이트리스 케이씨가 서 있었다. 그날 밤 케이씨와 카페 주인 그리고 손님들과 밤새도록 나누었던 대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바로 그 케이씨가 그 자리에 웃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케이씨. 나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케이씨는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었다. 오랜만이에요. 좋아 보여요. 그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똑같아요. 나는 내가 이곳에 다시 왔다는 사실과 케이씨랑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정말이었다. 카페뿐 아니라 그녀도 세월을 비껴간 듯했다. 전도 좋아 보여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내가 여기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늘 아침 문득 카페 생각이 났는데 이런 곳에 있을 줄이야. 우리는 가끔 옮겨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녀는 내가 10년 전 가본 카페가 수천 킬로는 좋게 그녀는 내가 10년 전에 가본 카페가 수천 킬로는 좋게 떨어진 이곳에 와 있다는 걸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카페와 본인의 모습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 건지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박장대소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했던 말을 두고 장난치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그녀는 손님 좌석을 고개로 가리켰다. 그녀는 손님 좌석을 고개로 가리켰다. 앉으실까요? 나는 손으로 의자를 쓰다듬으며 미끄러지듯 앉았다. 완전히 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문하시겠어요?
K씨는 메뉴판을 식탁에 놓으며 물었다. 아직도 메뉴판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했다. 나타났다가 사라진 마법 같은 문. 아직도 메뉴판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마법 같은 문구들. 난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왔을 때는 메뉴판의 뒤편에 이 세 가지 질문이 쓰여 있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메뉴판을 뒤집었다. 세 가지 질문이 그대로 거기 써 있었다. 오, 이 질문들 덕에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많은 게 달라졌다. 그렇지 않나요? K씨가 물었다. 나는 메뉴판에 서 눈을 거두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 많이 달라졌죠.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K씨는 내가 앉은 의자 맞은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다. K씨는 내가 앉은 의자 맞은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혔다. 10년 전 아침, 이 카페에서 나가던 순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카페에서 나가던 순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손을 뒤집어 내 손등을 덮고 있던 K씨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유령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카페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 시작해볼까요? 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나는 이곳 카페에서 이 메뉴판을 보았고 마이크의 딸기 파이를 맛보았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포장을 하고 카페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그때 깨우친 것들이 내 삶의 많은 면에서 여전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녹색 바다 어부기 이야기, 앤과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K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기대어 앉아 카페 입구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 문으로 걸어 들어올 때만 해도 그쪽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실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기억도 하기 싫다는 뜻이죠. 나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날 카페를 나간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내가 변했어요. 내 신념, 내 행동, 삶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사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보러 갔습니다. 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삶을 꿈꿔왔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돌아온 후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왜인지 그 앞에 장벽을 세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살 수 없는지 혹은 살지 않는지 생각하며 오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왔다 간 뒤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보이거나 뭘 모른다는 걸 들킬까봐 질문도 하지 않았죠. 창피를 당할까 두려웠어요. 더 최악은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돌아온 이후 길을 떠나 세계를 여행하며 이곳에서 돌아온 이후 길을 떠나 세계를 여행하며 흥미로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돈을 모아서 여행기를 오른 거지요. 그래서요? 케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수백 번 다시 태어나도 겪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말은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멋진 곳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내 삶의 교훈도 배웠습니다.